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특별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를 제대로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공감만 잘한다고 하면 그에게 이제 내가 굉장히 호감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굉장히 이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단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공감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서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공감을 이제 내가 뭐 평소에 어떤 공감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공감해 주면서 내가 이제 그 호감을 사고 굉장히 잘 지내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타인이기 때문에. 자란 환경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 다르죠. 그 지구상의 5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한다, 내가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차피 그거는 원래부터 없는 얘기라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해될 수가 없어. 이해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걸 전제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져요. 처음부터 공감을 막 해야지, 막 의무적으로 공감을 하면 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어차피 이해될 리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상대는, 타인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거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뭐 나랑 너무 다르다, 주로 그렇지만,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저런 게 부족해 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우리는 진짜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네 저 친구, 이렇게 하는 걸 습관화 시켜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자, 다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여러분? 막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우리가 평소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재밌네. 이렇게요, 여러분.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재밌네. 뭐, 좀 못마땅해도, 재밌네. 쟤는 못마땅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재밌네.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공감의 기술의 첫 번째 스텝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미러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러링 효과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짓을 그대로 막 우리가 따라오거나 그러면 사람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뭐 말하고 뭐 어떤 제스처 하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뭐 그 사람이 막 기분 좋게 막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신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같이 웃어주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막 너무 막 너무 안타깝고 아니면 막 너무 그때가 너무 막 짜증나서 그래요. 막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같이 막 인상 찡그리면서 정말 그랬겠다. 막 이렇게 같이 풍부한 표정으로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뭐 그쪽에서 뭐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적당하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함께 하는 거. 그게 상대를 공감하는 굉장히 큰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족을 한번 대상으로 연습을 하시든지 가까운 뭐 동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시다 보면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라고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내가 이해하고 있어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 이것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얘기를 공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를 이렇게 깊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쓰세요. 중간에 말을 한 번씩 요약, 이런 얘기지 그렇단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써보세요. 그래서 벌써부터 너무 이렇게 연습하셔야 될 거 많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본인이 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미러링 효과까지 말씀드렸고요. 그걸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말은요, 여러분 70%를 듣고 30%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결국 절반씩 말하는 게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7대 3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7대 3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 결과적으로 말의 대화의 양 자체는 이제 n분의 1 돼갖고 이렇게 반씩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랑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 얘기를 내가 70% 듣고 내가 30% 말하자라는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감하고 이제 동의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공감해주자, 동의해주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갖다가 막 분석을 하고요. 거기다가 막 내가 내릴 수 있는 막 대안을 던져주는 거는 그건 공감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동료가 이제 그 직장 상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뭔가 본인이 이제 말 실수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이제 직장 이제 그 동료가 그 직장 상사가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었나 봐요. 얘는 진짜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주체가 이러면서 이제 막 딴 동료한테 이제 막 이렇게 막 질타를 당하고 그때 이제 알게 돼서 딴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상사인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풀이 죽어갖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동료한테 나 진짜 완전 큰 실수한 것 같아. 뭐 이만저만 해갖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뭐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실수했구나. 아이고 그 직장 상사 니네 그 팀장님도 되게 당황하셨겠다. 뭐 그래도 뭐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 아이고야 너 완전히 너무 완전 바늘방석이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네가 원래부터 그렇게 덤벙대고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못하고 언제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공감이 안 되고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막 직장 상사한테 뭐 가서 뭐 그걸 뭐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해. 그게 결국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막 대안을 막 제시해 던져주고 본인이 막 일을 분석을 하고 이거는 공감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그 부분을 이제 막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그 친구가 대안을 만드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 거기까지가 공감의 기술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법, 그런 순서를 지키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연습해서 실전에서 계속 훈련해 보시지 않으면 이거 늘지 않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상담했을 때, 고민을 상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언이나 지적질이나 막 추궁하는 어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민을 상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지, 가장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직장 상사한테 이제 왕창 깨졌어요. 직장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막 이 회사 막 때려쳐야지, 정말 내가 더 이상 들어가서 다닐 수가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동료가 와서 막 술 마시면서 막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동료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거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면 이만저만한 이제 힘든 일도 있고, 그게 꼭 그렇게 꼭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다. 이만저만해서 이제 다 좋자고 하는 얘기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상사한테 깨졌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막 그렇게 깬 거는 아니야. 내가 회사를 막 그만두길 바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깬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무슨 회사를 그만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미워서 그랬겠어? 그냥 이만저만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막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내일 아침에 그냥 밝은 얼굴로 그냥 죄송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툴툴 털리고 잊어버려. 이게 그 동료가 원하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자, 진짜로 직장을 그러니까 이직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는 어떤 고민 상담을 나에게 후배가 해왔어요. 그러면 후배는, 자,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옮겨야 되나요? 지금 막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멘토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해줘야 될 얘기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남고 싶니? 가고 싶니? 가고 싶다면 왜 가고 싶니? 그런 조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내키지 않다면 그럼 왜 그런 걸까? 이렇게 해서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정말 고민 상담에 가장 공감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굉장히 틀렸죠,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디테일하게,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한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유압 사고를 해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헐레벌떡 왔어요. 그 친구가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해서 접촉사고 났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은 뭘까요? 당연히 너무 놀랬겠다. 다친 데 없니? 병원 안 가도 되니? 얼마나 놀랬을까? 이게 이제 가장 적합한 공감의 기술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우회전이었어, 좌회전이었어, 거기가 접촉사고가 날 만한 데는 아닌데 신호등을 봤어, 못 봤어, 그러면은 누구 과실이야?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공감의 기술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사실 대응하는 공감의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많은 경우의 수에 맞춰서 사실 디테일하게 그런 공감을 잘하는 거는 사람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어떤 그런 네 가지 그런 원칙들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자꾸 연습,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연습을 해서 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들 4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공감을 대단히 잘해서 이 남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할까요? 자, 공감의 기술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어차피 타인이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연습한 거 뭐였죠? 뭐 부족하거나 눈에 거슬리거나 이상한 거 봐도 재밌네. 이렇게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따라하는 미러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제스처나 어떤 말을 뭐 정리하고 이런 뜻이었지?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대화를 할 때 70% 듣고 30% 말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이제 대화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러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그 막 상황 분석, 대안 제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구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또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그게 세 번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어떤 고민 상담을 할 때 조언이나 어떤 추궁 이런 거 금지, 지적질 금지.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이 필요한 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센스 있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여러 가지 공감의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공감의 기술은 한 50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공감의 기술 2탄, 3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또다시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영상에 올려서 연습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